8월 3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자는 주장인데 지금의 과반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이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거제도 개편과 의원 정수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비례대표 축소 발언에 대한 이런 지금 비판을 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조를 축소하자는 것은 일당 독재를 유지하자는 그런 속보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촉구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국세무민의 제안으로 본질을 풀리지 말고 중앙선관위와 우리 당 혁신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일 것입니다. 예,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새누리당이 왜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는지 또 그런 반개혁적 속내를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 하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다면서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심 대표가 언급한 내용은 여의도 연구원이 지난달 5일 작성한 제19대 총선에 적용해본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 보고서인데요. 만약 지난 19대 총선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면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 의석이 무너졌을 거란 설명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되면 가장 유리한 정당은 새누리당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가장 불리한 정당 역시 새누리당이 될 것이란 취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에 따라 의원 정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속내는 자체 보고서 결과에 따른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미국 방문 중에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기본 주장인 의원 정수 유지라는 맥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고 야당 같은 경우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더 도입하자는 건데 그렇다면 이 야당이 주장하는 그 기존의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오늘 권역별 비례대표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토론회에서 지금 국민의 신성한 한 표는 동등한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매번 총선 때마다 1000만 표 이상의 사표, 즉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표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시민단체 비례대표제 포럼이 1987년 민주화 이후 현행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치러진 역대 7차례 총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선거 때마다 총 투표의 절반 정도인 약 1000만 표의 사표가 발생한 겁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총 사표의 수는 7천만 표가 넘었고 당선자 표보다 낙선자의 표가 더 많았던 경우도 4차례나 됐습니다. 그리고 당선자의 표가 낙선자의 표보다 많은 경우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사실상 매 총선마다 절반 정도의 표는 사표가 된 셈입니다. 즉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에 대해 비례대표제 포럼은 선거제도는 1인 1표의 평등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누구의 표도 무시되거나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의 심학봉 의원이죠. 탈당을 했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심학봉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야를 불문하고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에 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앞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심 의원이 대구의 한 호텔에 머물던 시각이 지난달 13일, 즉 국회 상임위가 열리던 시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발빠르게 탈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탄할 노릇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해당 의원이 성폭행을 했다는 시각은 평일 오전경이고 국회 소속 상임위의 중요한 회의가 있던 날입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의 공고는 내팽개치고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정치연합 여성 의원들도 탈당으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심학봉 의원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심학봉 의원은 2013년 성폭력에 희생되는 아이들은 하루 평균 3명, 그런데 징역형은 5년 6개월이라며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100만 시민 서명 운동에 동참하며 자랑스럽게 트윗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동 성폭력 척결에 앞장서고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의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의 이중적 태도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실망은 더욱 큽니다. 한편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새누리당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김 시사평론가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 성폭행 사건이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의원 정수 동결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반대 등 선거제도 개편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적었습니다. 김 시사평론가는 이어서 이런 황당한 상황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새누리당은 의원 1명 속가내고 전체 기득권을 지키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좀 무서운데요.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정원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열리기로 했던 그 기술자 간담회가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원이 야당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오는 6일로 예정된 전문가 기술자 간담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자 간담회를 위해 국정원에 실질적인 6가지를 요구했지만 말이 바뀌거나 거절의 답변을 보내왔다며 모순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국정원을 비판했습니다.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 6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은 질문이었고 4건이 실제적인 자료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2건의 질문에 대해서도 처음 답변과 이번 답변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4건에 대해서는 모두 다 거절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IT 전문가들이 IT 자료를 보지 않고 A4 용지만 가지고 전문가 간담회를 하자는 그런 꼴입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 역시 국정원의 대답이 처음과 바뀌고 모순돼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며 27일, 28일, 30일 국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오히려 간담회 개최를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국정원 실무자를 상대로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 이번 여야 합의의 핵심입니다. 조건을 붙이며 개최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저울질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사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